아, 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가치를 가진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 좋은 애 하나 있어. 한쪽 편만 드는 편파 방송, 전혀 깊이라고는 없는 방송, 우아하지 않은 방송, 욕 안 한다고 존나게 욕 처먹는 방송, 구독자는 젖도 없는 방송, 욕 짓는 늙은이에 남대진에 뒤질래고 오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 가지 욕 안 한다고 존나게 욕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욕 짓는 시옷받침입니다. 욕을 창작하는 사람이지 욕을 개짓듯 짓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해 악몽의 3월 9일 이후 우리의 삶은 정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일본 가랑이 밑을 키고 미국에서 지켜주면 윤석열 당신의 꿈꾸는 그 장기 집권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본 놈과 미국 놈이 당신을 지켜주기만 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온유월 땡배달에서 잠깐 꾸는 개꿈은 그저 개꿈일 뿐입니다. 부부가 아주 개새끼들을 하면 안고 빨고 핥고 개치랄 난리를 치던데 그 개새끼만도 못하게 여기는 국민을 위해서 당신들은 처절한 말로를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디질레오의 썰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재희 군산 촛불행동 부대표 낙상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화장은 곱게 하셨어요. 김상영 전 민주당 부대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론트맨 오늘 댓글맨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보니까 본 주제를 나중에 하니까 너무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본 주제부터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짐작하겠지만 일본 기시다의 가랭이 밑으로 자청해서 기어들어가는 윤석열은 왜 그럴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본은 아주 윤석열을 가지고 놀고 있죠. 뭐 지소미아, 사두광산, 유네스코, 후쿠시마 오염수 등 하나도 해결할 능력도 없는 놈이 오직 기시다 한번 만나겠다고 홀딱 벗고 빤스까지 벗고 지금 대줄 준비를 마쳤는데 기시다는 양말도 안 벗고 있어요. 이런 머저리 같은 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아무나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화장 곱게 하시고 곱게 하고 계시는 부대표님께서 먼저. 네. 저는 윤석열은 첫째로 보면 역사에 길이 남고 싶어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악역으로? 이완용처럼. 절대적으로 후손들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완용이 했던 발언과 윤석열이 했던 3.1절 발언이 또는 그 다음에 강제징용에 대한 그 피해보상 발언이 너무 같아요. 너무 같기 때문에 혹시 진짜 그 후손들 입에 오래오래 길이 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박근혜한테 도전하는 게 아닐까. 근데 너는 위안부 합의 그 정도밖에 못했잖아. 나는 강제징용까지도 내가 일본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다 배상할 수 있게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일본한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좀 그런 역사 길이 남고 싶은 게 아닐까. 좀 관종처럼 뭐 관심도 많이 받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 새끼는 그 이완용 선생이라고 호칭하더만. 예. 아 진짜로요? 아니 잠깐 그 목사 얘기하니까 저 생각난 게 있는데 남 대표님 조금 아니. 지금 맘 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절대로. 아니, 그 이정우라는 그 오늘 설교를 안 보셨구만. 아니 그런데 이정우라는 그분도 목사라고 하면서 뭐 소녀상 철거 그 요구 집회에도 나가서 자기가 대스타가 될 줄 몰랐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이 목사라는 직업이 요즘 보면은 아니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윤석열이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뭐 목사고 뭐 충북 도지사도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자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응? 뭐 윤석열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진짜 다들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제 찬양 금지법이라는 거를 진짜? 만들면 좋겠어요. 예. 아 정말. 개정해서 뭐 대통령이가 누구든 간에 이렇게 대통령은 찬양하고 절대 안 하면 하지. 바로 추방. 그 민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민특위법을 다시 만들어야 돼. 네. 주방에서 진짜 그거 해야 돼. 일본으로 떠나라고. 우리나라 그 대신 재산도 하나도 못 갖고 다 국가에다 다 헌납한 다음에 일본으로 내쫓는 그런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짜 목사를 욕하는 것은 전혀 눈치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짜 참기름을 욕하면 뭐 진짜 참기름이 뭐 기분 나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이름에 그 호칭이 붙다 그래서 그게 목사질을 해야 목사지. 목사다운 질을 해야 짓을 해야 맞아, 목사 맞아요. 대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 설교를 지금 안 본다는 얘기야. 내 설교를 보면 30분 동안 목사 욕만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목사도 아니고 무슨 연명을 이미 저랑은 이름이 한 글자가 달라서 그 독상 기분이 나빠. 이정우 그 목사. 이정우. 같은 학년 아니냐? 나 지금 솔직히 약간 의심스러워. 아니 우리 큰형 이름이 이정우거든. 내가 그거 가지고 막 놀렸어. 저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은 경준 씨예요? 경주시에다가 저 이슬 제자 저희 제자 돌림이거든요. 제가 경준 씨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정우 목사 동생 이름이 이진웅가 말아봐. 그럼 알아봐야겠다. 이거 우자가 비우자면 확실히 우리 그 경준 씨 쪽이거든. 그게 좀 궁금하네. 갑자기요? 갑자기 이명박도 경준 씨라서 뭐 할 말은 없어. 그래요. 우리 상령이 이어서 뭐 특별한 거 없고 저희 요새는 안 보던 뉴스를 되게 자주 보게 되고 되게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스를 보게 되는 게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것도 보고 쇼츠도 보고 하는데 기시다 밑으로 들어간 윤석열에 대해서 누가 멋진 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더라고요. 그 윤석열은 기시다발이라고. 기시다 밑으로 들어가서 기시다 말이 좋다. 그런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저 진짜 굴욕적인 지금 국익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새끼는 행동을 국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는 아예 모르는 놈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별명조차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냥 거기에 많이 매스컴에 나오는 것 자체에 조회수 많이 나가는 거에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 하나? 네,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포항 죽도시장 가가지고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일본 독도가 일본어로 하면 죽도라고잖아요. 네, 죽도라고. 그리고 그 뜻이 또 보면 그 어차피 대나무 섬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풀어서 쓰면 또 큰 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개에다가 이름을 지어준 게 큰 돌이 또.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머리가 그러다가 이나한테 죽도록 뒤에 지금 맞지. 무언에 그걸 받지 않았나.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걸 그 계시와 암시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아주 너무 엽기적이지 않아요? 아니 뜻을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내 볼 때는 누가 알려줬어. 그렇게 가서 해라. 그러냐 한 거지. 그 진짜 너무 엽기적이지 않아? 그 걔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도 맥주 있다가 잡아먹어. 그것도 잡아먹어. 진짜. 너 너무 엽기적이야 이거. 되게 음모론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들 자체가 그럴듯하네. 네, 그런 행동들 자체가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네, 오늘 좀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런 그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그걸로써 지금 현재 이준명 대표 그 부모 묘소에 구멍을 뚫고 그게 누가 했는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치.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지시와 지형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게 그 나라를 위한 일인지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 아까 초반에 그 알릴리오 썰에서 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권 확장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한다고 하는 그 해프닝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을 그거는 기시다바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당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는 눈을 뜨면 새벽에 눈 뜸과 동시에 무당하고 통화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일진도 보고 뭐 의논할 거 자기가 선택해야 할 게 있으면 양쪽에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냐 보고 그러는데 천공과 건진 이전에도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그래서 직원을 뽑잖아요. 맞아, 그 얘기도 있어. 직원을 뽑는데 몇 명 이력서를 이렇게 추려놓고 그거를 무당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을 갖고 무당이 오죽하면 그랬대. 무당이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묻다간데 인생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기분 나빠서 자르고 천공을 어떻게 했나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어제도 내가 그 얘기 잠깐 그 집회 때도 했는데 지네 집구석이나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상관이 없는데 좀 나라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내가 오늘 혹시 보신 분이 모르는데 설교 막판에 내가 진짜 울컥할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마무리했는데 너무 진짜 분하고 이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시다바리가 되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무슨 국익이라고 떠들어 무슨 뭐 지지율이 1%만 나와도 자기는 할 일을 한다고? 개 연병. 그게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앞제비들이 하는 논리잖아요. 그러지. 이완용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가 자기가 그 1% 만약에 지지를 나와도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99% 국민은 모델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기는 1% 의롭고 정의롭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니까지 국민들이 뭘 참견하냐. 그런 아주 진짜 싸가지 없는 오만 방장한 얘기인 거죠. 아니, 저는 그 3.1절 날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이. 혹시 진짜 그렇게, 예를 들면 천공이, 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라고 했다든가 뭐 건이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혹시 자기 살 길만 지금 찾는 게 아닐까 잘 보여서 알아서 겨서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계속 누려야 되기 그때 때문에 총독하려고? 응? 그러려고 그때 총독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전쟁 영화나 그 전쟁 만화 볼 때 우리는 단순하게 어렸을 때, 야, 저거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이러면서 봤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한쪽은 좋은 나라고 한쪽은 나쁜 나라란 말이야. 싸울 때.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나라들을 생각하는 거 같죠. 평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우리 편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좋은 나라. 그치. 소련과 중국, 러시아와 중국은 나쁜 나라. 나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라와 한 편을 먹어야 돼. 그런 아주 그 유아기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아직도 일제 강점기 수준의 그 우리나라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지배가 아니지 걔들은 지도를 받고 우리나라를 가르침을 받은 거지. 발전시켜 준 그런 아주 약소한 미개국.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위대한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대가로 가져다가 다 바쳐야 된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참 기가 막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쿼드도 가입할 것 같죠. 왜? 미국과 일본은 좋은 나라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통합한 그 국제기구 쿼드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유럽 나토와 같은. 그러면 중국하고는 완전히 적이 된다는 건데 그건 미국이 가장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수 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그거를 신중하게 그냥 가지고 왔던 건데 이 멍청한 새끼는 그거를 받는 것 같고
그 뭐 G7 정상회담 때 기시다 가랭이 밑에 들어가서 사진 한 방 찍고 그러려고 국민의 자존심 통째로 가져다 바치고. 근데 진짜 기대되는 것은 기대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 일장기에다가 아마 분명히 거기서 격리할 것 같아. 하고도 일장기에서. 남죠.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쇼 아니었을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 일장기만 거는 게 아니고 옆에 전범기를 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올 것인가. 지금 아주 우리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 컨텐츠 많이 나오게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아니, 우리가 방송 소재 없을까봐 일부러 그런다니까. 유튜브 하는 거. 아니 우리나라 돈 수천억 들여서 만든 정보 탐지 시스템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그냥 무조건 갖다가 쓰세요. 보고 드릴게요. 그거 지소미 아니에요. 정말 이런 머리를 언제까 어떻게 말할지 잘 모르겠고, 뭐 그건 그런데,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일본 편을 드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좀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제이님부터 한번 말씀해. 저는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일본과 이제 뭐 거의 화해를 한 거잖아요. 경이 혼자서 화해한 게 아니고 항복한 거지. 아니, 항복했다 기어 들어간 걸 보고 나서 미국이 바이든이 3시간도 안 지나서 환영한다는 이제 의사 발언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바이든은 진짜 외교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 뒤통수 전문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앞에서는 막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자기는 이쪽만 챙기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은 일본하고 이제 편을 먹고 우리나라를 지네들 밑에 두고 그다음에 지네 말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일본과 한국이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알아서 경이 또 알아서 겨주니까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요번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이 이제 판을 깔아주고 경호는 이제 망나니 춤을 춘 게 아닐까. 혼자 좋아서. 그래서 이번에 또 미국을 간다고 하잖아요, 경이. 가는데 뭐 숙소는 영빈관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빈 초청은 미국에서 보는 경비를 다 대는 거거든요.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가 그런 발표를 했을 때 3시간쯤 돼서 후에 바이든만 한 게 바이든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미국의 안보실장이 동시에 환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다 지금 얘기가 끝나고 언제 발표할 것인가까지 다 얘기가 됐고 그걸 듣고 있다가 시간 바로, 맞춰서 한꺼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진작부터 그런 이 프로젝트를 가동해 온 것이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경을 이제 이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파악을 하고, 이 새끼 먹는 거에 진심이고, 이 새끼 좀 술 사주고, 우쭈쭈, 잘해,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최고야. 라고 해주면, 알아서 다 잘하니까, 경을 이제 호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이제 존속시킨 다음에, 그냥 삥 뜯겠다, 갈취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중국도 고립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다가 짓게 하고, 거기다음에 뭐 보조금 지원을 시켰다고 해서 막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초과 이익 환수제니, 그다음에 공정 과정 다 공개하라고 하고, 뭐 이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미국이 진짜, 지금 역삽하고 하는데, 경은 그런 거에 전혀, 우리들의 나라를 이용해 먹는 생각 못 하고, 그냥 지 좀 잘해주고, 지금, 지 좀 챙겨주고, 왜, 애기들 꼬실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좀 줘주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이렇게 두들겨주고,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최고야.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하잖아요. 혹시 애기 키울 때 그랬어요? 예? 아니. 김건희 말을 그러잖아요. 뭐, 지가 정권 잡으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처럼, 지들도 마찬가지. 지네한테 좀 조금 칭찬해주고, 조금 대우해주면, 어련히 알아서 다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어디인가 그땐가 들어봤는데, 일본은 지금 반도체 사업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처음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한테 지금 미국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완전 반도체 사업에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파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살 때 미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야 그 물건을 사는데, 근데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중국에 못 팔게 하고 우리 반도체를 지네가 사가다가 지네가 중국에 싸게 팔아가지고 그 물건을 산다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중국 길 완전히 막혀버렸고, 반도체 회사를 지금 미국에다가 세우면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들어있는데, 그 조건으로 반도체 기술까지 다 투명하게 까서 달라는 그거고, 두 번째,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놔. 이건 강도도 날강도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크든 작든 돈이 많이 벌면 그거 모아놨다가 또 안 들 때 그럼 쓰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그게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미국하고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상렬아 이라봐 내가 한번 불러줄게. 지금 그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팔아먹는 거, 나라 팔아먹는 거. 좀 칭찬 받겠다고. 우리 상령이도 한마디 그 문제 가지고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하 동문. 네네 동문인데 네. 어차피 그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환영한 이유는 대러 견제에 그렇지. 대한 뭐 지리적 요건이나 사회적 요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조금 넓게 봐서는 지금 북이라는 존재 자체도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는 상태인데, 그 북이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할 때 일본이라든지 그 우리나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자위대가 원래 사실 군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 방위만 할 수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2차 대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거조차도 이제 소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포함한 소국들의 그 안보를 핑계 삼아서 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해서 그 자위대에 권한을 너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100%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저희한테 우방이라고 많이들 떠들고 있고 하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나가도 된다,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환영한 이유는 뭐 그거 하나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들으시는 저희 미국 비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본인의 생계도 생기지만, 저는 이게 주둔의 목적 자체를 잘 아시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부대 떠나면 우리가 주둔비 내는 돈 가지고 비행장에서 잘린 사람들 거기 살려도 남아. 저 몇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 주한미군 추진에 대해서 한번 술자리에서 좀 그 소리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자체는 그럼. 당장에 생기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고 엄청 아니 큰 뭔가 근데 소리로 싸우고 그렇게 있어요. 내보낼 때에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어떠한 대우와 보상이 당연히 필요한 아니 건데. 뭐 철수가 안철수도 아니고 뭐 철수할 일도 없고 철수는 불가능하지만, 근데 진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알고 속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300에서 500km 정도 거리의 미사일은 그거는 우리를 적으로 목표 삼는 게 맞아요. 근데 1000km 뭐 중장거리 뭐 장거리 이런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 쏘려면 쫙 올라갔다가 와야 돼. 그 미친 짓을 하려고 그거를 개발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속고 마치 뭐 미국이 그냥 우리를 지켜줘서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 인태 전략을 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자기네가 직접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니네가 좀 대신해봐. 이용하는 거지. 니네가 용역받아서 해. 근데 그 대신에 일본이 한국 지휘해.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 미국이 지시하면 일본이 받아서 한국을 꼬붕으로 데리고 좀 잘 좀 막아봐. 순전히 그 이유 한 가지 뿐이잖아요. 그래서 가차없지. 미국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 그 일본 강제동 문제를 잘 해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압력을 보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안 한 거거든요. 하여튼 다 버티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 애들은 뭐야. 문재인 정부에서 안에서 지네가 할 수 없이 이걸 한다고 그런 머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짖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나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한 것 걔들은 아니야 우리는 해 그거 다 하잖아 한개 안 빼놓고 그렇다면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그렇다면 독도도 예상을 뛰어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독도도 이거 저 반납할게요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달라고 안 해도 그 계좌를 하지 않을까 싶어. 네. 이제 진짜.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주인 찾아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우리 게 아니었다. 역사 우리 거 아니었어요. 아마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이 아닌가. 일본의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의 개가 되고 그런 미국에서 정권을 지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를 보호해줄 그런 정권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그런 넋 빠진 정신 너갱이 빠진 생각이고 뭐 소리고요.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정권 연장 이런 것도 생각이 없을 것 같아. 아니 그게 그걸 지대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새끼들이 그럴 거라고 계속 부추기고 그렇죠. 잘한다 하고 하는 있는 거죠. 거지. 그 김태우 최고의 역적은 김태우 그 개새끼요. 김태우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가안보 책임졌던 새끼. 그 새끼가 밀실에서 지소미아 만들고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시죠. 김태형한테. 김태효 네. 영상 편지. 김태효 효수를 할 놈의 새끼야. 모가지를 탱강 쳐버리 개놈의 새끼를 이제. 아니 12년 만에 뭐 미국의 국빈 초청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지 문재인 너 미국의 국빈 초청 받아봤어? 못 받아봤잖아. 지금 그걸 한다고 자랑자랑해 열등감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개뼈다 하나 던져주면 좋아가지고 막 깜짝 막 빨고 핥고 하면서 막 꼬리 막 흔들고 꼬리 막 그냥. 흔들고 침 질질 흘리고 아유 진짜 뻐드리 같은 새끼. 아유. 우리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국민들 열받고 잠 못 자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욕을 해도 끝은 안 날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더 뭐 얘기를 더 할 말 있으면 우리 프론트맨도 한마디. 아니, 댓글이랑 뭐 댓글 한번 댓글 읽고 갑시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곽진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명대사 중에 이렇게 나온 그 건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윤석열 멧돼지는 당장 처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러다가 진짜 이거 자위대가 우리 한국군에 같이 주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꺼내주셨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의 전쟁이 터진다든가 그러면 일본군이 한반도로 오겠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뭔 소리야. 북한도 우리 땅이야. 우리 허락 없이 어떻게 들어왔더니 일본은 뭔 개소리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대만이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맞이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지휘를 받아서 대만으로 상륙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자주 국방 할 수 있다고요. 자주국방은 이미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능력을 갖춘 지는 오래됐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국방력 6이고 일본보다 높아요. 당연하지.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이 안 됐다는 제일 큰 게 이제 전작권이 없다는 거. 근데 전작권이 없는 게 지금 천만다행이요. 그래, 생각을 해봐. 지금은 그렇지. 그쵸, 지금은 오히려. 전작권이 아니 만약에 맞아. 전쟁 일으킬 수 있어. 야 이 새끼야 몇 방 쏴 물어 이 새끼야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 쐈어? 너 가만 안 둬. 막 이래. 야, 뭐 내가 재밌게 쏴, 이 새끼야. 아우, 진짜 난 천만다이라 생각해.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하고 그럼 다음 주제는 국진당 얘기를 우리가 안 해볼 수 없죠. 전당대회, 일명 캐비넷 대회가 네, 끝났습니다. 진짜 다행히도 저는 제가 응원한 대로 다 당대표도 되고 뭐 최고위원도 되고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과정, 당선된 인물들의 면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 우주의 지원을 받은 김기현은 겨우 그러나 52%로 당선됐는데 딱 새해는 붙잡고 울더만. 그 얼마나 쫄았겠어. 만약에 그 윤석열이가 빤스까지 벗고 다 보여주면서 밀어줬는데 만약에 당대표 안 됐으면 그냥 뒤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새놈이 붙잡고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당원 중에 48% 절반가량은 윤석열 지지 안 한다는 그쵸. 증거 이게. 야,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요. 저는 사실 이번 이제 국힘당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현재는 김기현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생각할 때 분열하지 않을까 또는 뭐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신당을 창당해 나가지 않을까 막 여러 생각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8%는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눈치를 봐서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뭔가에 좀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는 절대 분열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가 너무 잘 알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우리는 분열은 자살골이다. 우리는 민주당하고 달라 하고 절대 뭉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좀 비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잘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고 얘네들끼리 또 자기네 또 공천권 때문에도 바로 친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부족한 생각이겠지만 우리 상영 씨 저는 뭐 우선 관심도 없었고요. 관심은 없어 당연히. 뭐 누가 되든 뻔히 이제 정해진 게임에 사실 그 당비 쓰고 국비 주연금만 쓰는 그 전당대회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 땅 투기로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당대표 뽑았다니까. 네네 오히려 더 이제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물어뜯기 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악수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바보들끼리 싸워가지고 더 큰 바보가 나온 거라 저는 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이 씨 좀 전에 말하기를 걔들은 나눠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용산 개고기 판매점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 30여 명이 줄 서 있다고 공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검사 출신 40명을 공천하려고 대기시키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60-70명 정도를 윤석열이가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드를 무슨 뭐 군산이나 전주나 뭐 광주나 그쵸, 아니죠. 이런 데 할 건 아니잖아. 자기네들 그래야지요. 텃밭에다가 그럼 텃밭에 걔들을 다 뿌리겠죠. 전력 공천을 주든지 아니면 경선 방식으로 하면서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 하든지. 알아서 기권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 국회의원들의 그 국회의원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그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부터 곧 공천 작업이 시작될 건데 지금 뭐 나경원 지역구도 누구 뽑고 뭐 그 벌써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 걔들이 과연 윤석열이가 캐비넷을 열어서 펴줘서 잡혀갈 거라고 하는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가들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세요. 민주당이 부족한 게 뭐냐면 국진당이나 얘들은 민주당을 끊임없이 분열을 시키잖아. 나누잖아. 계속 안 붙이고.
그래, 그러면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국진당에다가. 그걸 어떻게 해서 걔를 찢어내고, 빼오고, 빠져나오게 하고, 그들하고 다시 어떤 새를 규합을 해서 탄핵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나는, 악바리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왜? 야당이 악바리 근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반대로 맨날 물어 뜯기고 질질 싸고, 그냥 그러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국진당이 뭐 분당이든 아니든 어떤 뭐 그 형태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일사불란하게 총선을 치르지는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지만 김기현이가 윤석열이가 시키는 대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위원 3명만 사퇴하면 돼요. 최고위원 3명만 사퇴하면 다시 비대위를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윤석열이가 전략 쓰겠죠. 윤석열이가 또치 꼬부 하나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똥 싸고 문지르게 하면 결국은 지가 원하는 사람 다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이 국진당 모든 의원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그 정도로 되면 이제 윤석열에게서 힘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힘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시점 분명히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 보세요. 조수진도 있던데. 김재원 뭐 그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조수진 네. 북한 아나운서, 북한 여자 아나운서 조수진, 김弁민이, 그다음에 북한 성폭행범 태영호, 그다음에 그 야설을 써서 돈 벌어 처먹는다는 그 누구야? 장해찬. 아주 나는 그 국진당 최고위원회 할 때 좀 생중계로 했으면 좋겠어. 드림팀. 아주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연 그 애들이 윤석열이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처음에는 가는 것 같이 보이겠으나, 거기 보면 하나도 그럴 소질을 또 성품을 가진 인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엄청 시끄러우면 깨지고 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내가 소개하면서 우리 프론트맨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라도 소개 한번 더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고요. 프론트맨 한번 잡아주시고, 뭐 다른 또 읽을만한 댓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같은 분이 자꾸 올리신 거 보니까 민주당이 이럴 땐 똘똘 뭉쳐서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야 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해야 하는 거야. 무슨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쿵 하면 뭐 담나무 호박 떨리는 소리고. 왜 요즘에 뭐 이 동네도 뭐 자꾸 그 이름이 올락내릴락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공천도 솔직히 무슨 대표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싸워서 통과해야 뭐 총선 나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나는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이제 서울 집회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정말 지금 경기도청은 2주간이나 그 상주에서 지금 압수해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2주 동안 이를 잡아도 벼룩을 잡아도 다 잡아냈을 시간 아닙니까? 바퀴벌레를 잡아서. 바퀴벌레는 크긴 하지. 잘 숨잖아, 걔는. 아니 세상에 이게 그리고 엊그제 사병 근무를 하면 수당이 더 나오나? 야근하면 더 나오죠. 추가 근무 수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외근이고 또. 주말에 하면 밥값 나오고. 주말에 하면 더 나오고.
뭐 그래서 하나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그 재판에서 그 유동규가 그 자술서 써서 낸 거 판사가 정확히 다 잡아내더라고요. 그 용지도 그러니까 검사가 쓰는 양식 줄쳐 있는 양식을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자술서라고 하면 너는 감옥에 있을 때니까 네가 감방에서 그냥 이거 복사용지다가 연필로 네가 마음껏 써야 되는 건데 이 검사들이 쓰는 이 양식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검사가 줬냐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자필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양면 괴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런 용지에다 쓰고 밑에는 또 워드로 날짜하고 써 있어. 이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을 준 거네. 주고 그리고 그 검사 조사 외에 대화를 하는 것은 별도로 시간이 기록된다는데 그게 12시간 몇 분인가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민들레에서 그를 취재를 하는 건데 민들레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재판장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안 쓰지. 한 줄도 기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써도 커트 당하겠죠 위해서. 응? 써서 올려도. 그러니 이 나라의 언론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오죽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앉아서 지금 이 방송을 맞아요. 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여러분 좀 뭐 전라도 말로 풍신나는 방송이라고 해도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딱 그 뭐 돈 듭니까?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돈 들어? 좀 하라고. 응? 알았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못 한다고? 하라고. 오케이. 자, 좀 널리 펴주기 바라고요. 아까 좀 여담인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그런 제목이었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하자.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란 그것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기도를 하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제발 기도라고 마무리하는 내가 울컥해가지고 좀 눈물을 흘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심각성을 아려듭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저 이준호 감독도 하고 우리 이재희 씨도 있는데 앉아서 우리끼리 욕을 하는데 내 가족이 직접 나가서 외치고 집회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거잖아. 그런데 그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하면 그럼 누가 나와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또 보고 응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동네 집회라도 나와 주시고 또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런 동영상이라도 연설하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공유해서 널 알려주시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요. 그 작년 2월 달에 그 사거리 욕한 거 시장 욕한 그게 웬만한 유튜브 다 들어가 있더만 그게. 나도 내가 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그때 그 욕한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서울을 가도 전국구시죠, 전국구. 서울을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SNS 시대이고 인터넷 시대이니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비록 뭐 보잘것없는 방송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 얼마나 여러분 기대받는 방송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번알라 주시고 제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하고는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보시면 빠집니다. 빠질까봐. 이 광고하러 나오신 거죠, 광고. 저기 시간이 남아서 내가 지금 홍보하는 건데 헌금하지 마십시오. 11조 하지 마십시오. 후원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교만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들으려면. 그냥 뭐 지질러 가서 구독해야 되고 청목 TV 들어가면 돼요. 네. 예. 청목 TV 천공 TV 아니죠? 천공. 정확히 말하면 해야 돼. 잘못 들을 뻔했잖아요. 정목 푸른 나무 정목
TV 오셔서 예, 하늘빵꾸 예, 아니고요. 설교도 들으시고요. 만약에 수염도 좀 길러 보시죠. 설교도 들으시고 그 디질러도 보시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뭐 끝나실 텐데 진짜 되게 피곤해가지고 오늘 방송하고 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마무리 한 마디씩 하고 끝내죠. 네,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 대표님이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 경이 그만둘 수 있게끔 그럼 나쁜 기도인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종교의 의무예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좀 절실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본인 선거에 절실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현 사태에 우리 민주당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국면이 있고, 막 어떠한 힘든 일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좀 절실하게, 그러니까 막 기본적으로 막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사실은. 뭐 일도 안 하고 저런 것만 걸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더 탐사에서 그 조사했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진짜 우리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게 진짜고 거짓이고 다 알고 파악하고 그래서 지지하지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 공중파 뉴스만 보다 보니까 그것도 특히 조선일보 막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잘 안 해요. 왜 자기 지금 일한 것만 막 낫내가지고 다음 공천 또 받고 민심 얻고 해서 표만 얻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좀 절실하게 느껴가지고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영. 네. 저도 뭐 맨날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고요. 좋은 말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어제 오늘 우연찮게 이제 그 야구가 말도 안 되게 지으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야구 이겼으면 걔들 다 압수수색 당해. 그래서 일본을 이기다니 감히. 오랜만에 야구가 보기 싫어서 채널을 돌리다가 보지도 않았죠. 예전에는 잘 봤는데 보지도 않았던 그 TV조선에서 했던 강적들이라는 TV 그 시사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요. 그게 한 민주당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그게 그 국민의힘 의원 하나, 진중권 하나, 또 실명 얘기해도 되죠, 그분들은. 그럼. 네네. 윤희숙, 진중권 옆에 금태섭, 이상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합도 민주당 의원이 있는 거야? 조합도 웃긴데 거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2차 표결에서는 막 38표가 다음 2차 표결에서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제 대표에 대한 메시지다, 경고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이상민 의원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 박수를 치는 건 국민의힘 윤희숙이었고, 당연하지. 그런 분이 더 계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중권이었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MC라는 사람은 누구였어 진행자가? 금태섭은 우리 같이 밥 먹는데 문자 폭탄이 말도 보지도 못할 것 같은 문자 폭탄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고, 저번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첫 방송에 여기 써있지만, 여기 써있지만, TV조선이 써있지만, 이 방송이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고 만든다는 거를 반증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의 대표성을 두고 민주주의의 뭐 선구자였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다선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행태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 선구자? 네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선자 다음에 한자 뭐 빠진 거 아니야? 불 이런 거?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같이 아까 옆에서 이대희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사람들은 적당히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걸 그대로 섭취를 하거든요. 그냥 흡수하는 거지. 네.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뭐 정치인들 탓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잘 필터링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남대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 볼 일 아닌 방송이겠지만 한 편만 드는 방송이지만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작정 욕만 하고 무작정 그 대책 없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뭐 30분 1시간에 최소 5분 10분이라도 가져갈 게 있다고 보시면 화장실에 계시다가도 잠 안 오실 시간이라도 잠깐 틀어도 오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알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잠깐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님 이런 발언하면은 해당 행위 안 되나요? 해당 이런 행위는 거는? 아니에요. 무슨 해당 행위요? 그게. 응? 아 잘못. 아니 집에서 아버지한테 불평하면 그건 뭐 회 가족 행위야? 아니 그거는 집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 지금 해당 행위가 어떤 놈 해당 행위야? 아까 말한 그놈들이 해당 행위 하는 거지. 그 해당 행위 하는 놈들은 나무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괜히 이 얘기해가지고 그 강적들 시청률만 올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네네. 프론트맨도 간단하게 야. 방송 시청했으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하고 제가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별말은 없겠지만 함께 똘 뭉쳐서라도 우리 민주당과 아니면 그 퇴진 운동을 함께 해서라도 같이 윤석열 퇴진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 팔아먹을 일은 없을 것이고요. 나라를 구하는 건 윤석열 타도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 댓글이구나 댓글. 군산 TV, 천목 TV, 예, 그 디질레오 방송을 조떼꾸알, 조떼꾸나가 아니고요, 조떼꾸알,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남 대표님 오해하신 것 같아 제 말을. 네, 반대로 오해하셨어요. 내가 김상훈 부대변인이 말한 얘기가 해당 행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방송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이상민 해당 행위가 의원의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본 거지. 갑자기 좀 생각, 내 말을 잘못 오해하셨네. 저는 지금 그 해당인자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해당인자가 누군지 내가 아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잠시 내가 제이시 생각을 해요. 누굴 닮았더라 하고 맞아 내가 좀 오해한 것 같고요.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민주당에서 저 같은 정도의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그걸 귀담아 듣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 대선 전에 제가 그 첫 번째 메모드급 성관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제가 장문의 글을 한번 민주당 경고한다는 걸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 유튜브에서 그걸 갖다 인용을 했고 근데 현근택 그때 그 책이 뭐였지? 대변인이었나? 현근택 대변인 그걸 가지고 선거대책관리위원회 아니 그 중앙선관위에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선관위가 개편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리는 없고 그리고 제가 그 서울 집회에 가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은 제발 현수막 좀 제대로 걸어라. 뭐 그것 때문에 현수막이 뭐 걸렸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민주당을 향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 마무리 하겠는데 우리 혹시 그 뭐야? 감독님 저도 한마디 해도 네. 되나요? 근데 우리가 마무리할 때 네. 뭐 그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야 신청곡 같은 거 받고 막 마무리 노래 받고 이렇게 곡을 찍게 그런 거 안 되나? 맞아, 그거 좋을 것 같아. 기왕 어차피 하는 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올해는 못 나가도 한 30초와 1분 정도 나갈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는 노래들 틀어드릴게요. 저작권 있는 노래 그거는 못 들고요. 한 20초 나가면 안 잘릴 건데. 아니야 유튜브는 정말 그 철저해요. 철저해요. 진짜 철저해.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도 네.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그 민주당 본인 카메라 봐. 화면 이거 하두리 아니에요 하두리? 이 정도면? 이게 좀 좋아 보이나요 이게? 네, 잘 나왔어요. 잘 나가? 아니 민주당은 지금 너무 지금 좀 자기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먼저 깨달아야 되고 제가 아까 그 미국 얘기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인데 올해는 무슨 9년 살았어요. 근데
미국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체는 진짜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사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정부들이 문제인 거고, 지금 보면 미국이 빨리,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이 빨리 그 미군 부대, 주한미군 나가야 돼요. 주한미군이 그냥 철수해야 돼.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첫째는 일본을 지키기 위한 거, 둘째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거. 전혀 우리나라에 대한 뭐 배려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너무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주의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미국을 굉장히 막 선한 국가,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역사적으로 핵을 실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딱 한 나라예요. 실전에 네. 실전에 사용한 네.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오해가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으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그렇게 서로 죽도록 싸우던 애들이, 그 깡패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전 세계에 무슨 경찰인 양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것들 생각해서 미국 나가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국제 정세를 좀 더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분단됐다고 이렇게 위험만 느낄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좀 스스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진짜 좀 전에 지금 페이스북 방송을 봤는데, 좀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가 포스팅을 올렸는데, 좀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네. 그 부모님 묘소를 하해치고 뭘 했다는 거 내용을 올리셨거든요. 그 잠깐 보시는 분 많이 계시나? 그 내용을 좀 전달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읽겠습니다. 부모님 묘소고요. 부모님 묘소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물어보니,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그렇지.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합니다. 여기는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입니다. 흉매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 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 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을 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전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는 사실 모르는데, 어떻게든 그 아니 뭐 무속이면 뭐 나는 뭐 충분히 내가 말을 못하지만 저는 이제 말을 못하겠지만 뭐 정치 혐오가 그 도를 너무 넘어서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로 그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각 곳에 새마을쪽을 박았잖아요. 네네네. 그 맥을 끊고 전기를 끊고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똑같은 진짜 조선 시대에나 있어. 아니 사람의 부모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아니, 정말. 그럼 지 부모한테 저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지는. 박수 칠 거야? 잘했다고?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라 할 진짜. 수가 없어요. 아무튼 슬픈 현실. 욕이나 한마디 해주시죠. 시원하게. 하루하루- 야, 씨발 개새끼들, 족같은 새끼들. 진짜 씨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개새끼. 뭐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뭐 다큐 나는 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까지 없어서 안 보고는 있지만은, 윤석열은 또 하나의 나는 시인다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죠. 일본 가랭이 사이로 기어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마치 제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미친 새끼는 40년 지기란 그 친구라는 새끼는 돈 달라고 악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쥐들이 저놈들은 돈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야 아무도 있는 돈 요즘은 받아 터먹고 입 닫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네 수준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 더러운 개새끼야,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니들 같은 놈들은 죄지도 모를 거야. 제발 부디 단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저 국민의 절규를 악쓰는 것으로 돌리지 말라고 이 개새끼야! 오늘 좋네요. 방송 마칩니다. 네. 좋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니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합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의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